그 개발한 그 교원은 생성형 AI에 대한 그 교원을 개발했습니다. 주제는 이제 업무는 가볍게, 수업은 깊게,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교사 혁신 이것을 주제로 했고요. 먼저 목차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연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뭐 연수를 받았을 때 이제 생성형 AI 말고 연수를 받았을 때 느꼈던 점이 이제 챗GPT가 나오고 이제 선생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하지만 그거를 대대로 이해해서 사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1번 파트와 2번 파트에서 이 생성형 AI에 대한 뭐든지 그 원리를 알고 이해를 한 다음에 사용하면은 더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 인식과 그다음에 생성형 AI 이해에 대한 이 파트 두 파트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화면 공유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아, 화면 공유를 안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 공유 됐죠? 아이고. 네. 네,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를 이렇게 생성형 AI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그다음에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를 넣었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주요 생성 AI 활용법,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생성형 AI를 이제 수업과 평가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가지고 첫 번째 이제 연수를 시작하기 전에 저도 이제 올해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선생님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연수를 좀 어, 교육청이라는 데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근데 다양한 그 선생님들이 모이시잖아요. 그래서 생성 AI를 써보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활용을 많이 안 해보신 선생님도 막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수요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생성 AI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어떤 생성 AI를 써봤는지 이러한 설문들을 통해서 그 연수의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QR 그 코드 꼭 이 슬라이더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멘티미터 할지 그런 것을 사용해서 선생님들의 그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연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그 필요성 인식 부분을 제가 조금 스토리식으로 좀 그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론 PT에 이렇게 설명은 돼 있긴 하지만 설명을 하면서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기술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이런 격차가 그 기술과 교육 그래프가 이렇게 격차가 생기면은 그 격차만큼 사회적 불평등이 생긴다. 그리고 그 격차가 생기는 거는 이렇게 기술 혁명 시기였고 이게 디지털 혁명 시기였는데 현재 2022년에 챗GPT가 나온 다음에는 더 큰 교육 격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여기서 교육이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만약 격차가 생기면 사회적 불평등이 생긴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말한 거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기술 혁명 시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 그다음에 뭐 성공한 사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줬고요. 이제 AI의 혁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개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떻게 따라갈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PT가 좀 많아서 30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줘요. 이게 순서는 처음에는 강아지랑 고양이가 나오고 이건 이제 안 나오는데 이제 AI라는 게 기존의 챗GPT 나오기 전과 후가 완전하게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넣은 건데요. 처음에 과거에 AI를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는 컴퓨터는 이런 인간의 직관의 영역은 아직 넘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거는 컴퓨터가 하지 못한다기보다 힘들 것이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직관의 영역을 넘어선 첫 사건이 알파고다. 그렇게 인간의 직관의 영역을 넘어선 사건이 알파고였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근데 이 알파고는 실제 우리 삶과 이제 닿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둑의 영역에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으로 스며든 것은 이제 2022년 챗GPT 3.5가 나왔을 때, 그래서 처음으로 이전 이후와 이후에 AI라는 게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는 진짜 사람처럼 문장을 이해하고 자연어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 AI라는 걸 이제 강조하면서 말했고요. 그러면서 챗 GPT에 대한 걸 좀 소개를 합니다. 이게 좀 대단하다 이런 걸 소개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어, 또 과거에 또 인식 같은 것도 한번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인공지능이 대체할 직업과 대체하지 못할 직업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는 현실은 완전 정반대가 되었다. 왜냐하면 로봇 기술은 오히려 발전 속도가 생성형 AI만큼 이렇게 가파르지 않고, 생성형 AI는 정말 분기 단위도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요즘에는 막 일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직관의 영역, 생산, 그다음에 뭐 예술적인 영역, 그런 것들을 대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지시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성 AI가 글쓰기, 이미지 생성, 음악, 오디오 창작 이런 것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런 우리가 기존에 고전적으로는 이렇게 뭐 노벨 물리학상이랄지 노벨 화학상들을 어떤 그 관련 과학자들이 받았다면, 바로 작년에 24년도에는 이런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이렇게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았고, 이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뭐 화학상 같은 경우는 뭐 단백질 구조를 AI로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뭐 신약 개발이랄지 백신 개발을 과거보다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설명하는 자료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지금 알파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5년생부터는 이제 베타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의 알파 세대 학생들은 이제 스마트 기기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었다면, 이제 2025년생 아이들부터는 AI 네이티브 세대라는 거를 이제 인지시켜주고, 사실 그러면서 가장 여기 이 단원에서, 이 단원 죄송합니다, 이 차시에서, 이 파트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영어로 제시했지만, 이렇게 뒤에 똑같은 말 한 사람이 이제 유명인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사실 이게 어, 좀 쉬어가는 걸로 영어로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연수할 때 선생님들 영어 한번 해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농담식으로 건네고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영상, 쇼츠 영상을 보여드려요. 이게 뭐냐면 젠슨왕의 영상인데, 이 영상의 요지는 AI가 인간을 직업을 대체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한다. 그게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쭉 그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생성에 대해 이거를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연수하면서.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챗GPT는 너무나 이제 대중화됐고, 꼭 챗GPT가 아니더라도 제미나이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뭐 그로 뭐 딥시크 등등 여러 가지 생성형 A가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그 보통 사람들이 쓸 때 그냥 검색 사이트 사용하듯이, 물론 그렇게 휘발성으로 사용한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내가 어떠한 생산성을 갖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 원리를 이해해서 접근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과물에 실망해서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실제로도 많이 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조금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서 이거를 원리를 이해하고 왜 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은, 왜 그런 답이 나왔고 왜 좀 실망스러운 답이 나오는지 알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써봤는데 별로더라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걸로 생成AI를 써서 만든 거는 그거 조금 그 만든 자료는 별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예 딱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도 좀 그 정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리를 이해하는 게 써본 선생님한테도 중요하고 그리고 한 번도 안 써본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파트를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성형 AI는 이제 프롬프트에서 작동하는 거고 이 프롬프트라는 거는 아예 모르는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질문하는 거, 이 생성형 AI한테 질문하는 거고 이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는 값이 계속 결과값이 달라지고 물어볼 때마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좋은 프롬프트가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인지시키면서 이 네 가지를 강조 그를 합니다. 역할과 맥락과 요청 형식 이렇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저도 여기서 또 새롭게 이제 요즘에 강조되는 게 컷 프롬프팅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질문으로 프롬프팅 하는 게 아니라 첫 질문에 구조화 시켜가지고 저는 이제 연수할 때는 이걸 강조시키는 게 프롬프트에서 쉬프트 엔터를 치면서 그냥 쭉 한 줄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화하고 라벨링하고 해가지고 첫 프롬프팅을 최대한 자세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얻은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리뷰를 하고 원하는 결과값을 갖는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생성형 AI 연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음 구조화된 프롬프팅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 그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조금 약간 학술적인 거긴 한데 이제 프롬프팅이라는 종류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가 그래서 제로샷 프롬프팅이라는 건 그냥 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내장 인사말 써주세요. 이런 아무런 그냥 휘발성 같은 질문, 휘발성 있는 질문인 거죠. 그런 것들을 제로샷 프롬프팅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원샷, 퓨샷이라고 하는데 예시를 제공하고 프롬프팅하는 것을 이제 원샷 하나의 예시, 그 다음에 여러 예시를 제공하는 거 이렇게 된다. 왜 이렇게 그러면 왜 예시를 제공하냐면 그 예시를 학습하고 더 원하는 그 질문자가 원하는 답을 예시로 일단 보여주고 대답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더 나은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롬프트 있다는 걸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 오브 소프트 프로mpting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생성형 AI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든 생성형 AI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 좀 취약한 게 논리적 사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논리적 사고를 강제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는 게 이제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이거든요. 그거를 단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프롬프팅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시키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세 개 부분은요. 사실 조금 어려워할 거예요. 이제 처음 들으신 선생님들은 그래서 가볍게 그냥 소개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역할 부여 프롬프팅은 이제 질문을 할 때 역할을 부여해서 프롬프팅하는 거. 컨텍스트 제공 프롬프팅은 이제 그 상황이랑 내가 처한 처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명령형 프롬프팅은 이제 간단하게 내가 뭐 해석해줘, 번역해줘 이런 것들 그런 프롬프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가장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거든요. 왜냐면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선생님들이 나중에 뭐가 막힌다든지 아니면은 생성에 대해 프롬프팅을 할 때 조금 더 구조화할 때 좀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현재 모든 생성 AI의 기본 모델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고 이 언어 모델은 인간의 자연어를 학습하고 그 패턴을 학습해서 그 대답을 생성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강한 거는 글쓰기랑 요약 번역 이런 것들이 강하다. 그래서 그냥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단계적 사고를 못하고 장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모델로서 이제 추론 특화 모델이란 게 있고 이제 각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그다음에 클로드에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추론 특화 모델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활용 실습을 할 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런 게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추론 특화 모델이기 때문에 뭐 수학 문제나 논리 문제 이런 복잡한 질문을 해결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챗GPT로 따지면은 현재 유로 모델에서 사용하는 O3 이런 것들이 추론 특화 모델입니다. 그리고 올해 업데이트된 것 중에 이제 또 딥 리서치 모델이 이제 각그 생성 AI마다 이제 있는데요. 최근에는 챗GPT에서도 무료로 한정되게 사용할 수 있게 열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네, 이딥 리서치란 거는 여러 다양한 정보를 실제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면서 대답을 생성을 할 때 실제 출처를 통합하고 분석한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연구가 들어가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교사로 치자면 뭐 연구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쓴다든지 그런 복잡한 주제나 보고서를 쓸 때 필요한 그 모델이라고 안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챗GPT 기준으로 일반 모델은 그냥 대규모 언어 모델이 기본이고 거기서 이제 추론이 들어간 게 이제 O3 현재 기준으로는 O3 이런 게 추론 특화 모델이고 여기서 우리가 그 답변할 때 이 심층 리서치라고 써 있는 이 딥 리서치가 이렇게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할 때 쓰는 모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성 AI에서 중요한 게 또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한국어로 하면 환각 현상인데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잘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생성 AI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교육 현장에서 중등은 조금 좀 다르긴 하지만 애들이 사용 연령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게 제가 사용하다 보면은 왜 쓰면 안 되는지를 진짜 현장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생성 AI를 그냥 거의 맹신하고 그냥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 영재 수업이랑 그다음에 과학탐구대 때 학생들이 생성 AI를 실제로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활용을 하는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 봤을 때, 아, 이거 정말 왜 사용 연령 제한이 있는지 되게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각 현상인데 학생들이 이걸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 할루시네이션을 그대로 만약 있었으면 그 좀 출처를 확인한다든지 좀 교차 검증을 해서 이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맹신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위험하다는 걸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루시네이션을 꼭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이렇게 역사 사실 왜곡하고 과학적 오류, 이제 수학적 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AI가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출처를 확인해야 되고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사가 비판적 사고를 키우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중등생님들 같은 경우는 재미나이가 만 14세 이상부터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동의가 없어도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그래서 이런 것을 꼭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연수를 하고 현장에서 이야기 들을 때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고 요즘에는 1인 1기가 돼 있다 보니까 고학년 초등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해서 뭐 해결을 하더라 이런 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 좀 몇몇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여기를 보시면 이용 연령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이 있는 것을 우리 교실 내에서 쓰게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좀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설명을 하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제 AI 제너레이션 시대 이제 베타 세대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간 중심 사고 방식이랑 AI 윤리, 특히나 이 AI 윤리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염두를 두고 교육 과정을 짠다든지 수업을 구성을 할 때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 파트는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실 어,
첫 번째 파트랑 두 번째 파트가 사실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깊게 그 연구를 한다든지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면은 실제로 이걸 다 숙지를 한 상태에서 선생님들에게 왜냐하면 혼자서 이 강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오롯이 이거 설명하는 실습 없이 설명하는 그 파트이기 때문에 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거가 생성의 A에 대한 활용 이해가 없이 그냥 바로 활용하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막막하시고 그 결국에 우리의 목적이 이거를 생성의 AI 연수를 받아서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인데 하다가 중도 중에 아 이거 별로다라고 중도 포기하고 그냥 어떤 좀 그거 할 바에 그냥 뭐 구글 검색한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특히나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좀 잘 개인적으로 잘 숙지를 하신 다음에 연수를 할 때 연수 듣는 선생님들한테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연수를 할 때 이제 실습 위주로 연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 안내해야 될 게 이제 개인 구글 계정을 준비하라고 안내를 하고 또 혹은 뭐 브라우저도 뭐 크롬으로 통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내하고 이제 시작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연수를 왜냐면 여기서 챗GPT나 그다음에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계속 접속을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패들렛에 그 링크를 다 모아한다든지 전 이게 자료가 쌓이다 보니까 패들렛이 너무 많아져서 노션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션 페이지를 공유해가지고 연수 때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셔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쉽게 한다면 이제 패들렛 같은 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패들렛에 있는 챗GPT 링크를 들어오세요. 그다음에 뭐 제미나이 들어오세요. 뒤에 나올 뭐 릴리스 들어오세요.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챗GPT 사용법을 이제 하는데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 처음에 이 UI를 설명을 해줘요. 이런 것들은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도 은근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용법 같은 것을 물론 이런 프롬프트 입력하는 이런 거는 간단한 거긴 하지만 여기 대화 목록이 이게 계속 쌓인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대화 이런 것들을 맥락 이씨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걸 넣었는데 새로운 대화라는 게 이 생성 AI는 맥락을 기억하고 그 맥락 안에서 대답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대화창에서 하나를 질문하고 쭉 이어나가다가 새로운 주제를 물어볼 때는 그냥 거기다 그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꼭 새로운 대화를 누르셔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 GPTS라는 게 맞춤형 챗봇으로 생각할 수 있는 GPTS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 부가 기능 여기 추가 기능 중에 이제 업로드 기능이랄지 이 검색 기능이랄지 그다음에 이성이 이 무료 화면 기준인데 무료 화면 기준에서도 이 이성 기능을 추론 기능을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고 이게 또 계속 업데이트되다 보니까 이 연수자를 만들고 나서 또 딥리서치가 무료 사용자한테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딥리서치가 이번에 또 생겼는데 그것도 또 추가해가지고 변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만들 때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GPTS가 이렇게 있고 들어가면은 뭐 기업이나 또 유료 사용자들이 맞춤형으로 만든 GPTS라는 게 있고 이 GPTS는 그 맞춤형 챗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연수를 할 때 챗GPT 어플을 다운받으시게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이거는 제가 그 만든 GPTS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선생님들이 핸드폰으로 앱을 깔고 왜냐하면 이 핸드폰 앱을 깔아야 나중에 뭐 위젯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내 개인 비서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챗GPT 앱을 깔아서 이 제가 만든 GPTS 이런 것들 꼭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연수 자료이기 때문에 제 거를 넣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뭐 캔바 GPTS랄지 이런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넣으셔도 되고요. 이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챗GPT의 음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회화 도우미 이거는 이제 챗GPT의 여기 음성 모드가 있잖아요. 음성 대화 모드를 이렇게 활용해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다.
있다라는 것을 이 맞춤형 챗봇을 통해서 이해시키고요. 그다음에 이런 간단한 GPT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챗GPT가 또 경쟁 이제 생성형 AI가 주요 경쟁을 붙으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는데 최근에는 또 이미지 추론 기능이 생겨가지고 이게 사진을 통해서 이 장소를 추론하고 어딘지 맞출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이 정도로 발전이 됐다라는 것을 예시로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미나이인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또 설명을 할 때 제미나이는 무료 사용자들에게 챗GPT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열려 있고 또 멀티모달에 특화된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게 혹시 무료로 하실 선생님들은 제미나이 쓰시면 좋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고요. 특히나 어, 중등에서는 보통 구글 클래스룸을 많이 쓰는데 이게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제미나이랑 연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미나이는 답변을 구글 시트 이런 구글 시트로 내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연동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 인식이나 이 멀티모달 기능이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면 되고 또 자회사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요약을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 계정은 안 되고 구글 개인 계정만 된다. 는 거를 꼭 안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미나이는 이렇게 딥 리서치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꼭 제미나이 이제는 챗GPT도 같이 돼가지고 딥 리서치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차이점이 딥 리서치를 사용을 안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데 딥 리서치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답변 시간이 길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각주가 달리면서 출처를 찾고 그 출처를 통합해서 하나의 보고서 같은 형태로 논문 자료 같이 만들어 준다 이런 거를 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GPT의 GPT-S 같이 제미나이에도 잼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맞추면 챗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소개해드리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중간중간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각 파트별로 실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클로드도 있는데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나 이제 코딩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글을 잘 써준다라는 것을 설명하면 되고요. 시간이 좀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가지고 여기 보시면 또 이 주요 생성 AI 이미지로 이제 요즘에 이미지 생성이 너무나 이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로 인해 가지고 챗GPT에서 이제 이미지 생성이 정교해졌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이제 맥락도 기억한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업데이트인데 이거를 좀 강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거 업데이트 이전에는 절대 이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업데이트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뭐 지브리 사태라고도 하죠. 지브리 이런 게 막 유행하고 그랬다. 이런 것들을 조금 재미있는 일화 설명하듯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교실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사례가 있으시면 넣어가지고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맞춤형 생성형 AI라고 해가지고 릴리스 AI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선생님들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유튜브나 PDF나 블로그 주소 같은 걸 넣으면 그거를 요약을 해준 건데 그런 것도 이거 자세하게 상세 설명을 했으니까 보면서 실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수요가 또 제가 PPT를 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PPT 만들어주는 생성 AI로 감마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방법으로 PPT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는 텍스트, 하나는 주제만 넣기, 하나는 파일이나 URL 넣어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PPT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이렇게 실습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는 이제 생성 AI를 활용한 이제 교육 평가 이런 건데요. 이제 크게 이 크게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설계에서 도움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실제
발문, 평가, 피드백 이제 도움받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을 설계할 때 생성형 AI를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은 크게 이제 다섯 가지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수업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거, 그다음에 수업 모형, 정보 얻기와 적절한 적용 방법 제안, 그다음에 수업 계획 작성 도움, 그다음에 수업 활동 제안, 그다음에 이제 특정 상황에서 전략 대응 교육적 활동 제안인데 여기에 어차피 큰 맥락은 뭐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뚝딱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생성형 AI가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교사는 이 수업 계획이랄지 그 다음에 뭐 발문 평가 피드백에서 얻을 때 하나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교사도 하나 이제 교사가 갖고 있는 이제 자기 교육 철학과 교육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의 보조로서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내 생각을 더 트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수받는 선생님들도. 그래가지고 내 사고를 더 확장시켜주고 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로서 이렇게 크게 다섯 파트인데 더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이건 예시를 든 거니까 그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맥을 하면서 이거는 중복되는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발문 평가 피드백에 도움 받는 것도 교사의 발문 예시 제안이나 그다음에 학생 질문 예측 및 답변 준비 제안, 그다음에 학생 평가 문자 제안, 그다음에 특히나 이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한 자료 이런 것들도 교사가 이러한 큰 대주제로 질문을 하면서 영감을 얻고 이렇게 이러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용도로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해서 쭉 자세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면서 이 직관적으로 잘 넣으셨기 때문에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30분이 좀 너무 짧은데 딱 맞춰서 그래도 뒤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 사항이나 혹시 있으면은 제가 채팅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도구 소개와 풍부하고